AP그룹 차철민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화면 속 여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곧 칼 맞네. 그런데 저 칼. 화면 속의 고성이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민의 눈에는 그 눈물이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의 타임라인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았다며 가슴을 치는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대중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죠.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철민의 시선은 그 소란스러운 아우성 속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깊은 곳, 사람들이 아직 주목하지 않은 바닥을 훑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욕설보다 날카로운 댓글 하나가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 댓글을 보는 철민은 나직히 중얼입니다. 어라? 근데 그 칼이 사람 살리네? 그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던져진 부메랑은 이미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말이에요. 같은 시각, 슈조이 그룹 회장 비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대며 고막을 때렸습니다. 회장님, 홍보팀에서 비서가 보고서를 들이밀었지만 진석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주식 그래프를 나타내는 파란 선들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진석은 거칠게 넥타이를 잡아당겨 풀어헤쳤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흐트러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숨통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니터 중앙에 박힌 썸네일. 의처증 재벌 회장의 만행, 조강지철을 빈몸으로 내쫓다라는 문구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숫자가 바뀌며 기어이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성인은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거짓을 진실처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거대한 해일이 되었고 지금 박진석을 덮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의처증이라니 소름 돋는다. 박진석 회장 완전 쓰레기였네. 불매운동 가자. 저런 기업 망해야 됨. 화면을 가득 메운 댓글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진석의 전신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성의의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런 식의 저열한 공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대중의 광기 어린 분노 앞에서 천하의 박진석도 처음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논리와 이성은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허름하고 좁은 모텔 방. 고성이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댄 채 편의점 도시락 옆에 세워둔 스마트폰을 황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와인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와인잔도 없는 누추한 상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 달콤했습니다. 후후. 그녀의 입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진석을 의처증 환자라고 욕하면 욕할수록 자신의 텅 빈 통장이 다시 가득 채워질 것만 같은 환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하면 속 자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이 연기한 그 처절한 피해자의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서 스스로도 감탄할 지경이었죠. 지금쯤 박진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성인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죠. 당신 망하게는 못할 줄 알았죠? 천하의 박진석도 여론 앞에서는 별 수 없네. 그녀는 와인병을 들어
텅 빈 허공을 향해 건배를 제의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무릎 꿇은 박진석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단숨에 와인을 털어넣고는 승리의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굿바이. 박진석. 끝났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고성이의 뒷모습은 기괴할 정도로 들떠 보였습니다. 순간 알코올 탓인지 현기증에 휘청이는 고성이. 나 왜 어지럽니?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화살이 허공을 돌아 자신의 등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철민이 보고 있던 모니터 화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수많은 욕설과 비난의 댓글들 사이로 세로 고침과 함께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가장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좋아요를 받으며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댓글 하나. 마치 깊은 물속에서 떠오르는 기뢰처럼 그 댓글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작성자. 남편한테 거짓말해서 쫓겨났다는 말 있던데. 그 짧은 문장이 화면 가득히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의 목을 겨누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의 등장이었죠. 파멸은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거실의 정적을 깨고 성재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조심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재의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을 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에서 그가 억누르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졌습니다. 성재야. 진석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분노를 마주할 자신이 없는지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만 응시했습니다. 그 여자가 기어이 은호한테까지 찾아가게 만드셨어요. 벼랑 끝으로 몰면 그 독한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모르셨어요? 성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끼는 후배가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실이 성재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죠.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진석의 대답은 너무나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감정이 거세된 사람처럼 무미건조했죠. 예상했던 반발이다. 그 정도 소라는 감수해야. 아버지. 성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의 그 태연함이, 그 냉정함이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웠거든요.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예상되셨다면 막으셨어야죠. 복수하겠다고. 아버지가 이기겠다고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고성이를 몰아내기 위해 쓴 방법들이 과거 고성이가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비열한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은호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마음은 이미 난도질당했을 거라고요. 이건 전쟁이야. 희생 없이는 이길 수 없어. 희생이요? 그게 왜 은호여야 하는데요? 성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이 존경하던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가장 아픈 말을 꺼내어 던졌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하고 정말 닮으셨어요. 진석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 고성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아들의 눈에는 자신이 그 여자와 똑같은 괴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진석의 폐부를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죠. 성재는 실망감 가득한 눈빛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진석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남겨진 진석의 얼굴 위로 깊은 씁쓸함과 고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죠. 진석은 성재가 남기고 간 비난의 여진을 삼키듯 독한 술을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의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그 여자와 닮았다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고성이가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며 울고 있었어요. 남편의 의처증을 폭로하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여자인 척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 진석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석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 속 고성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속에 숨겨진 탐욕, 거짓 속에 감춰진 불안. 그는 그녀의 거짓말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H처증 환자로 몰아세우기 위해 과거를 조작했지만 그 조작된 과거 속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요. 이건 생각 못했네. 고성이, 정말 당신다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판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동작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신호음이 가는 동안 진석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무거웠죠. 한번 두고 보지. 누가 진짜 괴물인지. 같은 시각, 어두운 방 안. 차철민은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어른거렸죠. 화면 속 댓글창은 여전히 박진석을 욕하는 글로 도배되고 있었지만 철민은 그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사냥꾼의 본능으로 알아챈 것이죠. 시작되네. 철민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석의 휴대전화 너머로 길게 이어지던 연결음이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은 것이죠. 어둠 속에 잠긴 진석의 얼굴 반쪽만이 스탠드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갑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풍전야의 고요를 깨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준비한 거 지금 터트려. 그의 명령과 동시에 철민이 보고 있던 모니터 화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 그 맨 아래에서부터 붉은색 화살표와 함께 새로운 단어들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죠. 1위 고성이, 2위 간 이식, 그리고 3위 친아들. 박진석의 낮은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짐과 동시에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제 자정, 박진석 회장의 그 짧고 서늘한 명령이 떨어진 직후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는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죠. 밤새 고성이를 응원하며 박진석을 저주하던 수만 개의 댓글들. 그 견고했던 여론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작성자 미상. 이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간 이식을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악플이나 관심 종자의 헛소리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응원 댓글 속에 파묻혀 금세 사라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누군가 그 댓글을 캡처해 다른 커뮤니티로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의심으로, 의심은 곧 분노로 바뀌어갔으니까요. 간 이식이라고? 이거 뭐지? 또 다른 반전인가? 어머니 해명해 주세요. 친아들이 등판한 겁니까? 순식간에 베스트 댓글로 고정된 그 문장 아래로 대댓글 숫자가 초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응원과 동정으로 가득 찼던 스마트폰 화면은 이제 고성이를 향한 날카로운 물음표와 공격적인 느낌표들로 도배되고 있었죠. 진실을 요구하는 아수라장. 그것은 고성이가 그토록 믿었던 여론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가는 속처럼 바짝 말라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축배를 들던 그녀의 손끝이 이제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상이라는 닉네임을 눌러보았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는 알림창이 떴죠.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세력의 음해도 박진석이 심어둔 가짜도 아니었죠. 이 문체, 이 타이밍, 그리고 간이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서늘한 압박감. 우진이니? 성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니? 내가 감히 나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의 기억 속에서 우진은 자신의 도구였습니다. 박진석의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공들여 키운 자신의 가장 완벽한 꼭두각시였죠. 그런데 그 멍청한 은호 계집애의 계략에 휘말려 제멋대로 사라져 버리더니 이제 와서 감히 어미의 등에 칼을 꽂으려 들다니요. 내가 널 위해서, 널 그 자리에 앉히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에게 모성애란 소유욕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성희는 다급히 연락처 목록을 뒤져 우진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터치를 실수해야 했죠.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침대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목줄을 서서히 죄어오는 아들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에 갇힌 듯한 끔찍한 폐쇄공포가 밀려왔죠. 여론을 이용해 박진석을 죽이려던 그녀의 예리한 칼이 허공을 빙글 돌아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더더욱 없었죠. 어디 있는 거야, 한우진. 당장 내 앞에 나와. 허공을 향해 악을 써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곰팡내 나는 방 안의 적막뿐이었습니다. 차철미는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댓글창을 바라보며 에너지 드링크 캔을 땄습니다. 치익 하는 탄산 소리가 적막을 깨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그의 가늘어진 눈매가 화면 속 검색어 순위를 쫓았습니다. 간이식이라는 키워드가 기어이 1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수무당의 손자로서 타고난 예민한 직감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전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숨겨두었던 히든카드, 상대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 태운 뒤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뜨려 완벽하게 질식시키기 위한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수일기였죠. 이 여자. 철미는 모니터 속 썸네일, 거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성희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쯤 그녀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공포에 질려 발광하고 있을지 눈앞에 훤히 그려졌거든요. 찌르려고 꺼낸 칼에 자기가 베이게 생겼어. 그는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여론의 파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을 원하고 영웅보다 희생양을 원하니까요. 어제는 박진석이 마녀였지만 오늘은 고성희가 마녀가 될 차례였습니다. 근데 칼이 바뀌었네. 철미는 드링크를 한 모금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모텔 침대 위에 던져져 있던 고성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였습니다. 성희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와의 통화는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절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상단에 뜬 문자 메시지 미리 보기가 그녀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자 유튜버 사모님, 댓글 당사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늘 밤 9시 라이브에서 3자 대면하시죠. 거절하시면 혐의 인정으로 알겠습니다. 성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 완벽하게 퇴로가 차단당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린 고성이의 얼굴 위로 마치 쇼타임을 외치듯 비릿하게 웃고 있는 차철민의 얼굴이 교차되었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가리키는 라이브 방송 카운트다운 시계는 붉은색 숫자로 바뀌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눅눅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고 있었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렸지만 덜덜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한 곳, 엘리베이터 입구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나와, 제발 나오라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녀석이 나타나는 즉시 낚아채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든, 멱살을 잡고 협박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놈이 방송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띵! 청명한 도차금 소리가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희의 어깨가 흠칫 튀어 올랐죠. 엘리베이터의 붉은색 숫자가 지하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끼 어린 눈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활짝 열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덩그러니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뭐야? 성희의 입에서 당혹 섞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끼쳐 올라왔습니다.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팟! 그녀의 등 뒤에서 태양처럼 강렬한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보가 사실이었나 봅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목소리와 함께 눈을 뜰 수 없는 조명이 성희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다시금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5개의 카메라 렌즈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리 안 치워. 성희는 손을 휘저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몸부림칠수록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그녀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잔혹한 공개 처형식이었습니다. 채팅창은 폭포수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소름 돋는다. 진짜 숨어 있었네. 매복 실화냐. 마녀사냥 시작이다. 사람들의 조롱과 분노가 실시간으로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어요. 고성희 씨, 아드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유튜버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문승리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입막음하러 오신 거 맞죠? 이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성희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주차된 차가 그녀의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꼴이 된 그녀에게 유튜버는 확인 사살과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린 딸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 딸의 간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맞나요? 비수 같은 질문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감추려 했던 치부들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발가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성희는 패닉 상태에 빠져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죠. 찍지 마. 당장 카메라 꺼. 난 그저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온 것뿐이라. 오해라고. 그녀는 앙를 쓰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유튜버는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과거 보육원 기록을 찾았다는군요. 화재 사건의 범인도 고성희 씨라는 제보입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실시간으로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재벌가 사모님 고성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명 아래 남은 건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초라하고 겁에 질린 중년 여성분이었죠. 그녀에게 카메라 렌즈는 자신을 겨누고 있는 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죠. 부웅. 그 아수라장 속으로 묵직하고 낮은 엔진음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의 공기를 단번에 짓누르는 위압적인 소리였죠.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인파를 갈랐습니다. 날카로운 헤드라이트 불빛이 고성희와 유튜버 무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검은 차에 꽂혔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구두가 먼저 지면에 닿았습니다. 이어서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이번에는 박진석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난장판을 자신이 연출한 오페라의 클라이맥스처럼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성희의 심장을 짓밟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한성희가 떨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절망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에 박진석의 서늘한 미소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철저한 응징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유튜버가 흥분하여 카메라를 박진석에게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논란 알고 계셨습니까? 사모님의 이 충격적인 과거를 정말 모르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유튜버나 대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고성희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는 성희의 코앞까지 다가와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성희의 얼굴을 검게 뒤덮었습니다. 말했잖아. 박진석이 속삭였습니다. 아주 낮고 부드러워서 더 잔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죠. 오직 고성희만이 들을 수 있는 지옥의 선고와도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그 순간 성희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자신이 팠던 함정에 자신이 갇혔고 그 위에서 흙을 덮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숨만 헐떡이는 그녀의 얼굴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순간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고성희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무너지는 성희, 그리고 다른 곳 차철민의 알 수 없는 미소. 모니터 속 무너지는 고성희를 보며 차철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갑니다. 그의 시선이 모니터 옆에 놓인 서류철로 향합니다. 응급, 이식 대기자 명단 이지혁. 그래. 칼이 주인을 제대로 찾았어. 그렇게 고성희의 화려했던 날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론이라는 칼을 휘둘렀던 고성희.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말았습니다. 반면 쓰러진 그녀를 보며 비릿하게 웃는 차철민과 그 옆에 놓인 지역의 이름. 과연 차철민의 말대로 고성희의 불행이 지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